유독 여름만 되면 화가 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2년 이상 이런 감정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계절성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한길 사람 속에서는 계절성 우울증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지숙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처럼 화창한 날씨에는 우리 기분까지 좋아지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날씨와 우리 정서는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 계속되다가 화창하게 맑은 날씨가 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가라앉고 우울했던 마음이 나아지는 듯한 그런 경험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겪으실 텐데요. 네. 맞아요. 햇살은 행복 호르몬으로 익히 알려진 세로토닌의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요. 청정하고 적절한 온도의 공기는 이성적인 판단력도 증가시켜주고 또 기억력 향상과 함께 감정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 일조량하고 온도, 습도가 우리 기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겨울에 적은 일조량과 낮은 기온을 벗어난 요즘 같은 쾌적한 봄은 기분의 개선하고 관련이 있고요. 덥고 습한 여름 날씨는 기분의 저하와 관련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기분의 변화가 시기와 증상에 따라서는 우울증의 일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날씨나 계절의 변화와 우리 마음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날씨와 계절의 변화가 우울증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를 의학적으로는 계절성 정서 장애 이렇게 부른다면서요? 네, 일상적인 기분 변화를 넘어서서 특정 계절에 몸이 지나치게 나른하거나 지치고 기분이 저하되어서 우울증하고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증상을 계절성 정서 장애 혹은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이 우울증은 1년 중 일정한 시기만 되면 우울 증상이 되풀이되고요. 특정한 계절에는 증상이 발현이 되었다가 또 계절이 바뀌면 다시 나아지는 것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가장 흔하게는 일조량이 줄어드는 겨울에 발생하는 겨울형이 대부분이지만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날씨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날씨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요. 여름형 계절성 정서장애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춥고 밤이 긴 겨울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름에도 네, 이런 계절성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데 계절성 우울증도 우울증이니까 이제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나타날까요? 네, 일단 계절성 정서장애는 겨울형 계절성 정서장애, 여름형 계절성 정서장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계절 중에 겨울형 계절성 정서장애는요, 가을, 겨울에 주로 증상이 나타나고 반대로 여름형 계절성 정서장애는 주로 여름에는 우울증이 나타났다가 가을, 겨울에는 좋아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네, 공통점은 여름형과 겨울형 모두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이 높아지고 기분이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증상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네, 우선 겨울형 계절성 정서장애는 식욕이 많이 증가하게 돼요. 네. 그리고 잠을 많이 자게 되고 심한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대인관계에서도 단절을 경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네, 반면에 여름에는 아마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식욕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불면증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고 짜증을 자주 내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우울한 증상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게 2년 이상 반복이 된다면 계절성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잠을 못 자는 건 그냥 더워서 잠을 못 자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그 감정과 계절이 또 관계가 있었군요. 자, 계절성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실제 유병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계절성 정서장애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요. 미국의 경우에는 인구의 약 6.8%, 캐나다의 경우에는 인구의 약 2, 3% 정도가 계절성 정서장애를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통계는 아니지만요. 2015년에 이뤄진 연구가 있는데요. 서울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경수 교수팀이 평균 연령 34.9세 552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면 시간과 기분, 사회활동, 그리고 체중, 활력, 식욕과 같은 6개 항목을 묻고요. 가장 나쁘게 느껴진 달하고
계절을 평가해서 총점을 내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연구에서 참가자 중에 약 16% 정도가 날씨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이는 우리나라 인구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800만 명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무기력하고요. 또 사회적 활동이나 대인관계, 업무 효율성 등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정서장애 경험 비율하고 우리나라의 응답 비율을 숫자 그대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 이유는 같은 조건에서 시행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여름형 계절성 정서장애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절성 우울증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겪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데 앞서 날씨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도 온도와 일조량 그리고 습도가 감정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관련돼 있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온도 관련해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인데요. 신체적으로 따뜻함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따뜻함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로렌스 윌리엄스하고 존 바그 박사가 실험 참가자들에게 연구를 할 때 아무런 설명 없이 따뜻한 커피컵이나 혹은 차가운 커피컵을 들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실험실로 들어온 참가자들한테 자신에게 커피를 들어달라라고 부탁한 진행 요원의 인상을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예. 네, 따뜻한 커피를 들었던 참가자들에게 더 호의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즉 따뜻한 커피가 상대방을 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느끼도록 했다는 설명이죠. 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표정이 좀 차가워, 이렇게 온도로 표현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네요. 예, 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조량은 우울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우울한 사람들한테 하루 30분 이상의 일정 시간 충분히 햇볕을 쬐는 것을 권하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습도의 경우에는 이 높은 습도는 집중력을 상당히 낮추고 또 졸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적절한 습도 조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네, 습도에 더해 기온이 높아지면서 찾아오는 더위는 신체적으로는 호흡기 질환이나 기관지 이상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불쾌감도 굉장히 높이고 또 범죄나 교통사고의 발생률, 또 작업 능률의 저하, 이러한 것들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 여러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날씨에 따라서 기분 변화를 크게 또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다 계절성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또 뭔가요? 네. 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날씨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기질적인 특성도 있고 성격적인 특성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날씨에 민감하다는 그런 차이 정도로 우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세로토닌이 부족한 경우에 그 계절성 우울증에 쉽게 걸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형 계절성 정서장애를 가진 환자의 뇌 영상을 찍어봤을 때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을 없애는 단백질이요, 여름보다 겨울에 최대 32%나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 체내에서 비타민 D가 줄어들면서 겨울형 계절성 정서장애가 시작된다는 분석도 있고요. 예, 반대로 적도에 가까운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겨울형 계절성 정서장애가 아예 존재하지 않고요. 또 일조량이 적은 노르웨이 같이 위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또 26% 정도에 달하는 사람들이 계절성 정서장애를 호소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예. 다만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잘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덥고 습한 여름이 찾아올 텐데 계절성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이 계절성 정서장애라는 것이 자연적인 계절의 변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자연적인 요법들을 치료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물론 인공적으로는
그 적절한 빛을 쬐는 광요법을 쓰기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요. 다음에 5가지 수칙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매일 적절한 일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외 활동을 하고요. 운동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좀 찾아보시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일상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덥다고 너무 차갑고 얼음이 든 음료만 드시지 말고 앞에 실험 결과처럼 적당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는 것도 몸뿐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을 유지하는 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실외 활동을 최소 30분 이상은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 네, 마지막 5번째, 날씨의 변화하고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주변 사람들 또 오랜 친구들한테 하루 1명, 네, 어렵다면 일주일에 2~3명 정도라도 안부 전화를 해보시고 소통하시는 작업을 하면서 건강한 정서를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일상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기분 변화를 과도하게 지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또 날씨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울감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설명드렸던 계절성 정서장애의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지숙 3당 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